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기자회견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느냐, 뭐 김치찌개를 먹을까 여러 가지 관측이 좀 있었는데 결국 KBS와 대담을 한다. 근데 그것도 생중계 대담이 아니라 녹화 대담을 해서 편집해서 7일에 내보낸다. 이렇게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단 확정이 된 건가요? 거의 확정이 됐고요. 언론 보도를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녹화 시점은 네. 4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일요일. KBS에서 녹화를 하고 네. 방송이 되는 날은 7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년 대담 아니면 설 그 연휴 직전에 이제 설 연휴 직전에 방송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그럼 누구랑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현재 9시 뉴스 앵커를 맡고 있는 박장범 기자가 또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난해에는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했었고 이번에는 KBS와 사전 대담, 그러니까 녹화해가지고 트는 걸로 하는데 우리 언론학자이신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기자회견이에요? 이게 기자회견 기자회견은 아니죠. 아니고 또 하나는 대담. 녹화를 한다고요? 대담을 하는데 녹화를 해요? 아니 녹화도 아니고 대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예요. 대담이라고 하면 대부분 보면 언론사에서 질문지 주고 그 질문지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것도 문제인데 녹화를 해. 그 말은요. 예를 들어서 대담 형식으로 질문지가 와도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네. 녹화는 뭐예요? 다시 뜰 수가 있어. 녹화는. 그리고 녹화는 편집을 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했던 말 중에 좀 실수한 거나 잘못된 말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녹화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요 드라마처럼 원고 정해놓고 원고대로 읽고 원고대로 답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독재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는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즉석에서 답변하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솔직한 말도 나오고 솔직한 심정도 나오고 솔직한 마음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로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연기하듯이 네. 이런 대화를 해서 왜 내보내는 거 이거를. 이게 무슨 KBS가 홍보 수단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내 홍보수석실에서 이렇게 하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어. 자기들 홍보 영상이니까. 홍보 영상 찍을 때는 잘못하면 다시 찍고 이러잖아요. 원고대로 하다가 실수가 되거나 표정도 좀 안 좋거나 이러면 다시 녹화해요. 저도 녹화 프로그램 하나 하고 있는데 네. 그 프로그램도 보면 쭉 얘기하다가 실수하면 끊고 다시 갑니다. 다시 녹화하고 편집하면서 좀 본인들이 원하는 좋은 이미지 만들어내고. 이게 홍보 매체지 이게 어떻게 공영방송이냐고요. KBS가 뭐 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사실 이게. 그 이번 신년 대담에서 뭐 여러 얘기를 하겠죠.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 대신해서 대담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가장 큰 국민적 관심은 디올백 스캔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이건데 제가 봤을 때 대통령실 쪽에서 일부 언론의 입장을 약간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들이 이런 입장을 내보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사를 네. 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사 내용만 종합을 해보면 굳이 대담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이래요. 일단 그 디올백 스캔들과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의 불법적인 함정 몰래 카메라 공작이다. 이것이 이 의혹의 핵심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다. 이런 입장을 대통령이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취지로 대담을 할 거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한 설명을 제일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게 되면 그런 질문이 나올까봐 결국 사전 대담, 그러니까 녹화로 돌린 거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이 부분 포인트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쨌든 언급하신 것처럼 대담으로 사전 녹화해서 한다는 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하고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비교되죠. 이재명 대표한테 그때 막 손들고 질문하신 기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사실은 공격적인 질문도 많았어요. 대답하기 그럼요. 어려운 질문도. 네. 그래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자신감이 없다고 그 생각하고 자리가 없잖아. 이제 자리가 없는 거 없어요.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저는 그 기자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열심히 손들고 막 그 공격적인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 결기로 제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손들고 좀 질문 좀.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받아쓰기만 하고. 이번 대담 잘못하면은 오히려 KBS에 대한 비판만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단독 대담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KBS 9시 뉴스 앵커를 진행하는 기자가 지금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론 보도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9시 뉴스 정도 되는 그런 맡고 있는 그런
위치라면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과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디올백 리스크 이 스캔들과 관련된 이런 질문을 했고 대통령이 답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미온적인 그런 답이다라고 하면 추가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못해요.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녹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나리오나 포맷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통 녹화물은요 다 대본이 있어요. 네. 그리고 대본대로 하는 거거든 대부분. 뭐 자기 생각을 조금이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생각해서 이거 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녹화를 하고 며칠 있다 방송되잖아. 녹화하고 나서 제가 볼 땐 시사회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녹화물들은요. 네. 그 시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렇죠. 추적 60분이나 PD 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경우도 다 하죠. 방송 나가기 전에 시사회예요. 관계자들 모여서.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 빼고 바꾸고 편집 다시 하고 새로 들어오면 업데이트하고 이래가지고 방송을 내보내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이 되면 본인들이 분명히 시사회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또 빼버릴 거고 새로 또 녹화해서 집어넣기도 하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시사회보다 이건 그냥 어쨌거나 저희 그냥 상상입니다. 네. 네. 녹화를 한다고 하는 거는 쭉 진행을 하다가 뭔가 스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톱 될 수 있죠. 그러면 저는 혹시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막 했는데 질문을 했어요. 네. 대답을 했어요. 대답이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시 해야지. 아유 잠깐만 다시 합시다. 해가지고 계속 하는 거지. 계속 아이 그 박학커 한 번 더 합시다. 뭐 성대모사 열심히. 성대모사 욕심을 이렇게 드러내시네. 알겠습니다. 깜짝 제가 놀랐어요. 이거를 네. 어디서 이렇게 그 봤냐면 네. 저 대형 화재가 났던 충남의 모 시장 갔을 아, 때 네.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내려가지고 한동혁 위원장이랑 걸어가면서 한 저는 그 멘트가 아직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유 여기가 장동혁이죠. 네, 그거 조금 따라해봤습니다. 네. 아 그래요. 이 대담 어느 정도 녹화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편집하다가 뭐 3분 뉴스처럼 될까? 다시 그러지 하겠지. 않겠죠. 다시 그러면 하겠죠. 만약에 뭐 다시 분량은 녹화를 하겠지. 채우겠죠. 분량은 채울 그걸 거예요. 채워야죠. 근데 저는 녹화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연기를 하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최소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정말 정책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지 또 정책적으로 정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면서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없어요. 그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연기를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의 능력을 보려면 실제 아무 사전 준비가 없는 상태가 사전 준비라 하면 각본이라든지 대본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평소의 생각과 평소에 갖고 있는 정책적인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이 표현돼야 돼요. 그래야 판단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그렇죠. 어떤 사람인지. 예. 근데 그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도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20%대로 내려갔죠. 긍정률이 29%가 나왔습니다. 예, 지지율이 예, 29%. 한 9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진 겁니다. 한국갤럽 그렇죠. 조사에 사실 상에 한국갤럽이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만 좀 보수적으로 그래요. 약간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로 일단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갤럽 조사 20%대다. 이거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뭐 사실 그게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상식은 보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 29%를 바라보는 29%를 위한 그런 대담 프로를 하려는 게 아니냐. 그렇게 비판이 보여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가 볼 소통이 때 안 된다. 국민을 보고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표현이 좀 뭐 거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자기 가족 보호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자기 그냥 대통령직 수행하고 여기에만 관심 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다잖아요. 자기는 대통령실에서 비가 많이 와도 비가 적게 와도 모든 게 내 탓처럼 느껴졌다. 국민의 고통과 국민의 어떤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보니까 소방관 두 분이 문경에서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거기 가서 눈시울이 붉혔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거긴 그렇게 잘 가시잖아요. 최상병 그 묘소에 가서 그 옆에 해병대 그 전후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해병 전후가 아니고 이제 그 최상병을 추모하는 분들 네네네. 이분들이 거기서 추모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사람 추모하러 갔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옆에 지나갔어요. 2, 3m 거리에서 제발 와서 추모 좀 해달라는데 그냥 외면하고 갔어요. 네. 그렇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거 거부권 행사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분들 가서 한 번이나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준 적 있습니까? 대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자기를 비판적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이나 국민의힘이 뭐 반대하고 있는 것에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는 거죠? 사실 거기서 저는 국민의힘은 2차 폭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태원 참사 그 특위 구성할 때 원래 유가족분들한테 애초 법안은 야당이 통과시킨 패스트트랙을 태운 그 법안은 유가족분들이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가족분들이 친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편파적이다. 도대체 유가족분들의 유가족분들 참사 피해자분들이고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 친민주당 성향이다. 그러니까 참사를 똑같이 어떤 재난을 당하더라도 이 사람은 친민주당 성향, 이 사람은 안 그러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집권 여당이. 동료 시민 하던데 그 동료 시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이런 자기 물음을. 편만 동료 시민이에요. 자기 편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